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 1위이자 패션 브랜드 1위 나이키. 최근 들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쪼그라들고 주가도 폭락하면서 그야말로 암흑기를 지나는 중인데요. 잘 나가던 나이키를 극적으로 망친 건 잘못된 경영 전략. 전임 존 도나우 CEO의 과도한 D2C 전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D2C는 나이키의 놀라운 성공 비결로 칭송받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혔을까요? 오늘은 1등 브랜드 나이키의 오만한 패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나이키가 아마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로써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6년 전 나이키 아마존 철수는 나이키 전략 변화의 중요한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 중심엔 그해 10월 나이키 차기 CEO로 발탁됐던 존 도나우가 있습니다. 베인앤컴퍼니 컨설턴트와 이베이 CEO를 지낸 디지털 전문가 도나우 CEO의 과감한 베팅은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전략은 간단하면서도 과감했습니다. 도매 중심이 아닌 D2C 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죠. 중간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는 직접 판매, 그러니까 나이키 자체 매장과 자사몰 나이티닷컴 판매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도매로 제품을 공급해왔던 소매업체 30%와 거래를 끊었고요. 남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물량도 대폭 줄입니다. 이런 D2C로의 급격한 전환은 뭘 위해서였을까요? 보통 D2C 장점으론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히지만 D2C 전략이 각광받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마진 극대화. 중간 판매업자를 제거하면 그 목까지 제조업체가 모두 챙길 수 있으니까요. 단기간에 이익을 끌어올리는데 효과적이죠. 한동안 나이키의 D2C 전략은 대성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죽을 쓰던 와중에 나이키 온라인 판매가 급증했거든요. 공식 온라인몰 가입자 수가 1년 만에 7천만 명 늘었고요.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직장인 패션 트렌드가 구두 대신 편안한 운동화 중심으로 바뀐 것도 나이키 매출 증대에 한몫했습니다. 특히 2021년 초 나이키가 1980년대의 로우탑 농구화를 부활시킨 게 적중합니다. 한국에선 범고래라고 불렸던 나이키의 덩크로우 레트로는 중고 판매가가 제품 가격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리셀 열풍을 일으키며 대히트를 쳤죠. 나이키는 오래전부터 브랜드 이미지 광고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직접적으로 제품을 드러내기보단 스포츠와 브랜드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강렬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왔는데요. 도나우 CEO는 D2C 전략에 맞춰서 디지털 중심 마케팅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모호한 메시지의 이미지 광고보단 돈을 쓰는 것에 비례해서 클릭수가 늘어나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죠. 이 역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뚜렷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1년 6월 나이키는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96%, 순이익은 291%나 증가했다고 발표합니다. 월가는 열광했고 도나우가 나이키를 구했다라는 찬사가 이어졌죠.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고요. 동시에 나이키가 떠안는 재고가 점차 불어납니다. 도매 판매를 위주로 할 땐 재고는 유통업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요. 이런 직접 판매 구조에선 나이키가 이걸 직접 관리해야만 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심상치 않은 조짐은 오프라인 소매 매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풋로커 같은 소매점들이 나이키의 빈자리를 아디다스, 뉴발란스, 푸마, 리복 같은 경쟁업체와 호카, 온 같은 후발업체 제품들로 빠르게 채워갔고요. 소비자들 눈에 나이키 제품이 점점 덜 띄게 됐죠. 돌이켜보면 나이키는 이때라도 노선을 바꿨어야 합니다. 하지만 존 도나우 CEO는 주주들에게 우리 핵심 사업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했고요. 디지털 투자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이키닷컴에 더 많은 마케팅 예산을 쏟았죠. 재고를 처리하고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세일이 남발됩니다. 시즌 종료 세일, 미드 세일, 연말 세일, 회원 전용 세일, 친구 가족 세일 등등 1년 내내 할인 이벤트가 벌어졌죠. 그런데도 재고 물량은 나이키 역사상 최고 수준 97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과도한 할인 판매 탓에 매출 총이익률은 43.5%로 뚝 떨어졌고요. 나이키는 도나우 CEO의 소위 데이터 중심 전략에 따라서 선수용 기능성 운동화보단 잘 팔리는 일상용 운동화에 집중했고요. 덩크, 에어포스 1, 에어조던 1 같은 1980년대 만들어진
만들어진 명작들을 재탕하기에 바빴는데요. 갖가지 색깔로 끊임없이 출시되는 덩크에 소비자들은 2년 만에 질려버렸습니다. 나이키의 혁신적인 신제품이 없다, 팔릴만한 제품이 안 보인다 라는 반응이 가득했죠. 연간 실적이 발표된 2024년 6월 28일, 나이키는 1980년 상장 이후 최악의 하루를 맞이합니다. 분기 매출이 10% 감소할 거란 전망에 이날 하루 주가가 20%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275억 달러가 사라졌죠. 초반엔 잘 먹힐 것 같았던 나이키의 D2C 전략은 왜 고작 2년 만에 급격히 힘을 잃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D2C 올인 전략 자체가 결함투성이었던 거죠.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업체 없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팔면 마진이 높아진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직접 판매라는 건 물류, 배송은 물론 재고 관리, 고객 서비스까지 제조업체가 직접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나이키는 폭발적인 재고 증가를 처리하지 못해서 허둥지둥 됐죠. 그들이 마침내 깨달은 건 D2C는 중개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중개인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구매 습관을 바꾼다는 건 원래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사몰 앱을 만든다 해도 그게 모든 고객에게 통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소비자들의 충성도란 기업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무려 나이키라고 해도요. 많은 고객들은 나이키 온라인몰에 들어가는 대신 여전히 다니던 백화점과 운동화 매장에서 쇼핑을 했고요. 거기서 나이키 제품이 보이지 않자 그냥 다른 브랜드 운동화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키는 매출을 잃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존 도나워 CEO는 결국 물러났고요. 32년간 나이키에서 근속했던 나이키맨 엘리엇 힐이 후임 CEO로 구원 등판했습니다. 힐 CEO는 취임 후에 소매업체들에게 변함없는 헌신을 약속하며 관계 회복을 꾀했죠. 이번 아마존 복귀 역시 새 CEO의 전략적인 변화를 드러내줍니다. 나이키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전설적인 기업이라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추락할 수 있다. 물론 나이키는 여전히 업계 선두지만 망가진 500억 달러짜리 브랜드를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현재 주가는 8년 만에 최저인 주당 60달러 수준. 이 깊은 수렁에 빠진 나이키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